반갑습니다. 온나라 부동산 정보의 백소장입니다. 온나라 부동산 호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된 것 같죠. 오늘 시간은 은퇴 후 전원생활 어떤 땅을 사면 좋을까요? 요 주제로 지금 저희도 봄이 되고 날이 이제 눈이 끝나고 예. 날씨가 따뜻하니까 땅 보러 오시는 분이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다 자기가 행복하시려고 예. 전원생활을 꿈을 꾸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고생이 되지 않게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은 땅을 살 수 있을까 저희가 오늘 이야기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1번 진입도로와 접근성. 이거는 저희 회원님이 100번 얘기하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항상 제가 1번으로 얘기하는 게 도로입니다. 그죠? 예. 도로가 제대로 돼 있어야 나중에 건축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활용도가 높아지고. 예, 도로가 안 된 땅을 사려면 나중에 고생만 하고 이거 나중에 땅 팔라고 해도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죠? 진짜 고생이 되네요, 꿈이. 맞아요. 그래서 진입도로가 잘 되어 있는 땅인지 확인하시고, 그다음 접근성도 조금 좋아야지 너무 깊숙한데 이렇게 들어가면 처음에는 그래도 내 땅에 있으니까 재밌어서 가겠지만 나중에 자주 안 가지게 됩니다, 그게. 네. 그래서 일단은 도로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요즘 질문 많이 받는 게, 예. 저희는 현황 도로를 잘 접하고 면에서 포장한 현황 도로를 잘 접해서 예. 설명을 드리는데 지적도를 때 보시고는 예. 지적도에 도로가 없대요. 그래서 요거는 뭐, 맹지가 아니냐.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시죠. 못 다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예, 그렇죠. 자, 요 도로 같은 경우 시골에는 사실 농로, 그러니까 현황 도로가 많이 되어 있는데 뭐 그게 실제로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고 도로 부지로 만들어 놓으면 좋지만은 우리나라 시골에 땅이 많은데 국가에서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현황 도로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예. 첫째는 내 땅까지 가는 도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느냐, 중간에 이렇게 포장이 안 된 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동의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건 나중에 건축 허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 포장이 다 되어 있느냐, 첫 번째, 전체 포장이 다 돼 있느냐. 중간에 빠진 데가 없느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농로라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포장한 데가 있어요. 예. 그 지자체 예산으로 포장해야지 개인이 그냥 이렇게 포장을 해놓으면 그게 도로로 인정이 안 됩니다. 개인 포장은 안 되는데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포장을 한 거는 현황 도로로 인정이 되는 그거는 이제 거죠. 동의서를 다 받아서 했기 때문에 예. 현황 도로로 인정이 되고 건축법상의 도로로도 인정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시골에는 이제 도시하고는 조금 건축법의 도로의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달라요, 그죠? 면하고 리 단위에서 이렇게 현황 도로, 지자체에서 포장한 도로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 건축허가 다 나거든요. 예.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상수도와 전기 등 인프라가 있나요? 뭐 시골에서는 저희 인프라 해봐야 이게 상수도, 전기, 통신 요 그렇죠.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네. 이게 상수도 라인이 있으면은 그냥 인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물이 없다. 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게 골치 아프죠. 일단은 물이나 전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요하지요. 거잖아요. 굉장히 편리하죠. 예를 들어서 뭐 네. 상수도가 없어도 내가 자연수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면은 또 그렇게 해도 돼요. 대체가 되면 또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땅을 볼 때 상수도 갈로가 있어서 이걸 인입해서 쓸 수 있느냐 이게 비용 부분에서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상수도가 안 된다. 그리고 예. 옆에 뭐 자연수가 없다. 그럴 때는 이제 지하수를 파야 되잖아요. 지하수 파야 되죠. 그럼 지하수는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냥 우리가 농사용으로 쓰는 물은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는 팔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식수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중공이라고 하는데 예. 그 정도 같으면 한 7, 800만 원이 돈이 들고 예. 그 다음에 대공해서 이렇게 되면은 그건 한 1,300만 원 이상 드는데 그거는 이제 안반을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안반수네요. 예, 그렇죠. 중공 정도만 돼도 식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럼 어쨌든 마을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지하수를 파야 되면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든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뭐 땅을 한 1,000만 원에 샀는데 예. 나중에 물 파는데 비용이 한 1,300만 원 들어버리면 그러니까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혹시나 상수도가 없어서 네. 내가 이제 지하수를 판다고 하는데 뭐 잘 모르면은 돈을 다 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하수를 팔 때는 돈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예. 물이 나중에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해가 주는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계약금만 주시고 예. 나중에 물이 터졌을 때 그때 다 주면 되거든요. 그럼 물이 안 나오면은 예. 수고비를 따로 이제 드리지 그 계약했던 수고비는 따로 안 드려도 됩니다. 어쨌든 물이 나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물이 나올 때까지 그 사람들이 계속 팝니다. 그걸. 예. 그러니까 그거 계약할 때 꼭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계약 조건을 꼭 말씀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일단 물이 나오면 그때 나머지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중요한 팁이네요. 그렇죠. 그것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200m까지는 기본 거리 안에서 인입이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이 200m 오는 과정에 다른 사람 땅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분 동의를 또 받아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농로 포장이 되고 옆쪽에 이렇게 국어가 있잖아요. 예. 국어는 국가 땅이니까 예. 그쪽으로 전봇대가 오면 되기 때문에 전기 거리를 이렇게 볼 때도 옆에 국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어나 도로 부지에 많이 또 전봇대가 세워 있더라고요. 그렇죠. 도로 부지나 국어 부지 국가 땅으로 지나면 되는데 다른 사람 땅에 있으면 그분 동의를 받아야 된다. 요거도 기억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3번 생활권과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이제 우리 시골에 오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을 청년농부보다도 예. 나이 드신 은퇴하시려고 하는 이제 좀 그렇죠. 그런 조금 분들이 고령이죠. 많잖아요. 예. 그럼 아무래도 제일 걱정되는 게 병원이겠죠. 예, 병원이 문제가 되죠. 그죠? 그렇죠. 예.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군의 땅을 내가 산다고 하면은 거기에 주변에 보면은 인접한 도심이 있잖아요. 예. 뭐 봉화를 예를 들면은 영주시하고 붙어 있고 예. 안동시하고 붙어 있거든요. 안동 쪽으로 붙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예. 그럼 내가 이 땅을 샀을 때 안동시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영주시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도 조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나중에 병원에 뭐 자주 가야 될 것 같으면 한 번 나올 때마다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가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봉화 같은 경우에도 봉화읍하고 가까운 것보다 오히려 저희 영주하고 가까운 그런 면도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인접 지역의 생활권도 또 생각해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인접한 지역에 뭐 도시가 있는 도시 지역이 있는지 그렇죠. 이런 부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토지 형상과 일조권, 조망권 해놨는데 토지 형상은 토지 땅 모양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말 그대로 땅 모양이죠. 네. 뭐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네모 반듯한 땅이 제일 좋죠. 왜요? 일단 네모 반듯하면 예. 나중에 혹시나 내가 땅을 쓰다가 또 잘라 팔 수도 있잖아요. 분할해서. 아하. 그러면은 앞쪽에 도로를 잘 접하고 있다고 하면 반 잘라도 땅 모양이 예쁘잖아요. 그런데요. 직사각형 형태의 예. 경우에.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제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앞쪽에만 도로 접하고 있고. 희한하게 또 내가 그런 땅을 샀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분할해서 팔려고 하면은 도로 부분에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또 도로를 따로 줘야 되잖아요. 조금 난감하네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반듯한 토지를 사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경사도 문제가 있죠. 아하, 시골 땅은 다 경사도가 있잖아요. 조금 경사가 있는데 조금 예. 경사가 있는 거는 사실 물 빠짐도 좋고 조망권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될 수도 그 있는데 끝에까지 다 해를 잘 받을 수도 있어서 좋은 점도 그렇죠. 있죠. 근데 이게 경사도가 심하면은 나중에 내가 이제 이 시골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예. 토목공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농사 짓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토지 형상하고 경사도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일조권이야 해가 잘 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뭐 아파트도 남향 동향에 따라서 예, 청소에 따라서 더 예, 다르잖아요. 가격이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잘 드는 땅, 요런 땅을 하시라는 얘기 같고. 예, 이게 일조권은 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골에는 난방비가 또 많이 들어요. 아, 그렇죠. 춥고 좀 그렇죠. 예. 해가 하루 종일 드는 집은 내가 뭐 해 좀 덜 들게 하려면 커튼 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해가 안 드는 땅은 아무리 해봐야 들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난방 돌려도 따뜻하지 않고 그죠? 그렇죠. 예. 일단은 해가 잘 드는 땅이 사람 살기에 제일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옥식에도 좋고 사람에도 그렇죠. 좋을 것 예, 같아요. 똑같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해가 잘 드는 땅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죠? 조망권은 뭐 아무래도 앞이 다 트여 있어서 제가 이 땅을 사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렇죠. 시골에서는 웬만하면은 조망권은 좀 보장이 되는데 마을 한복판에 있는 땅 있잖아요. 곤란하네요. 요거는 또 간섭도 조금 많이 받고 예.
앞쪽에 집들이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로 꼭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사람 좋아하시는 분, 네. 자기 이장을 막걸리 노린다. 좋아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이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5번. 이 5번은 요즘 시대에 이제 특히나 중요해진 부분들이에요. 습기나 침수 위험, 저지대는 피해야 한다. 요즘은 비가 오면 그렇죠. 여름에 엄청나게 오지 않아요? 며칠이라도? 네, 이게 자연재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앞으로는 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제가 뭐 습기나 침수 위험했는데 또 이렇게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우려가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자연 환경도 잘 보셔야 되고 습기나 침수 있는 지역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똑같이 내가 집을 짓잖아요. 예. 한 3년 정도 살면은 습기가 많이 차는 집은 10년 이상 된 것처럼 낡아버려요. 맞아요. 예, 곰팡이 피고 습기 차고 이러잖아, 그죠? 몸에도 안 좋아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땅을 살 때 도로보다 조금 높은 땅을 많이 사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듯이 이런 부분도 꼭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 요거는- 침수도 뭐 그죠? 좋다고 막 물 가까이, 너무 가까이 하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 가까이 있는 땅은 이제 살펴보려고 하면 평상시에는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근데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서 가보면 딱 표가 납니다. 너무 저지대나 습기나 이렇게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은 피하시는 게 좋겠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물을 참 좋아하십니다. 대부분 좋아하시죠. 물만 흐른다 그러면은 정말 너무나 전화가 많이 오고 그런데 꼭 비 많이 오고 난 다음에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한번 살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6번 관리가 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는 땅인가? 시골에 가보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이게 땅을 이제 이렇게 해보면 뭐 고추를 심으면 옆에 옥수수도 심고 싶고 아, 옥수수 심어야 되죠. 상추도 좀 심어야 되죠. 감자, 고구마 네, 있어야 되죠. 거기에다가 또 깨나 뭐 맞아요, 이런 것도 좀 맞아요. 콩 같은 거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배추나 무도 이제 그 나중에 되면 조금 심고 싶고 그럼 이러잖아요. 도대체 몇 평을? 그래서 몇 이제, 평을? 이제 땅을 조금 넓은 걸 살려고 하는데 네. 실제 그 관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저는 고추 30분만 따면은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고추 해본 농사가 사람은. 예, 제일 힘든 농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고추 농사는 웬만하면 좀 피하시는 게 먹을 것만 하시는 게 좋고 다른 거 손이 조금 덜 가는 농사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땅은 303평 이상 되면은 농업 경영체나 뭐 농업인의 혜택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농업인 혜택을 혜택이 받을 엄청 수 많잖아요.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그래도 최소한 한 303평 이상 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아. 안 받으실 분은 안 받으시면 되니까. 혜택이 그것도- 너무 많으니까. 그래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 면적은 조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그 같아요. 정도 그래서 평수는 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예, 생각하시네요. 예. 자, 7번. 이 5번하고 7번은 요즘 시대의 중요한 부분인데 갈수록 살기가 왜 각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 이웃과 마을 분위기, 이 내 자체도 별로 여유가 없고 네. 마음이 메말라 있으니까 네. 메마르고 메마른 사람끼리 만나면 싸우기가 쉽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 주변 이웃분들이 좋은 분을 만나면 좋지만 나부터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맞습니다. 이 마을 분위기라는 거는 그래도 기초하신 분이 좀 있으면은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가셔가지고 뭐 이장만 만나보시지 말고요. 예. 그것도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만나보고 그다음에 마을에 기촌이나 기농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얘기들 꼭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선택할 때 어떤 마을에 있는데 한 10가구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기농이나 기촌한 분들이 한 6가구가 된다. 아, 그건 마음에 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죠? 소통이 잘 되겠죠. 그렇죠. 이제 예. 내가 외지에서 오더라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해서 이렇게 땅을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골 땅은 도시 땅보다 가격이 훨씬 싼 거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확인할 게 더 많아요. 그렇죠. 또 내가 살아왔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은퇴 후 전원 생활이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땅을 사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맞는 땅을 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저희가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좋은 전원 생활을 위해서 나에게 맞는 땅을 사는 것을 응원 드리면서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저희 방송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